저는 이제 요리를 주제로 한다고 했을 때 일단은 요리사에 좀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네. 요리사가 나오는 게 뭐가 있지 하다가 예전에 봤던 만화책을 들고 왔습니다. 요리사가 나오는 만화책? 요리사로 시작하긴 했지만 네. 결국 이제 레스토랑에서 일어나는 네. 상황 같은 거를 그려낸 코믹 순정 만화라고 해야 될까요? 순정을 뺄까요? 코믹 만화라고 할까? 네, 헤븐이라는 만화고요. 네. 헤븐으로 영어로 쓰여져 있고 물음표가 이렇게 찍혀 있어요. 헤븐? 그렇지. 그런 것처럼. 왜 물음표가 붙어 있는 거죠? 물음표는 보통 언제 붙죠? 의문점이 그렇지. 의문점이 있을 때 헤븐인가 싶을 때. 그럼 마찬가지로 헬이라고 해도 되겠는데. 네. 한 끗 차이죠. 네. 내용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작품은 이제 한 노년의 신사가 차를 마시면서 회고하듯 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세상 끝이라는 뜻의 로인디시라는 레스토랑은 어느 역에서도 멀었다. 번화가에서도 주택가에서도 이익과도 거리가 멀었고 무엇보다 이상적인 서비스와도 거리가 멀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네. 그 해분의 물음표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시점이 아닌가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과거가 플래시백 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한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두 손님이 이제 괴로워하는 얼굴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 진짜 프랑스 음식 이젠 질려서 더 이상 못 먹겠어 막 이러면서 괴로워하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야 너 따라다니느라 죽을 맛인 날 두고 네가 할 소리야? 다 먹어 막 이러면서 억지로 이렇게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억지로 먹고 있는 거는 좀 전문적인 기운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그 레스토랑의 서버인 주인공인 이가는 아 요리기장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계속 서버 일을 합니다. 이가는 미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무뚝뚝한 표정 때문에 손님들이 아 저 서버는 좀 표정을 알 수가 없어서 좀 불편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었고요. 또 그날따라 또 조폭 같은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네. 막 큰 소리로 웃으면서 떠들다가 이가 보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넌 서비스맨이면 좀 웃어봐라?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이가가 정색하면서 이 상황에 웃음이 어떻게 나옵니까? 라고 이렇게 대처를 하는 바람에 이제 테이블을 엎고 난동을 피우기 시작한 거죠. 네. 사실 이 시점에서는 경찰을 불러야 하는 게 맞는데 네. 이 가게는 이제 셰프가 오너인 그런 곳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셰프랑 지배인들이 나와가지고 뭐 서비스 더 드리겠습니다 말면서 굽신굽신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 마치고 나서 이가한테 이제 너 내 가게 망치려고 작정했냐, 웃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일을 키우냐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죠.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네, 근데 이게 작품이 1999년으로 좀 오래된 작품이거든요. 사실 감정노동이라는 말 자체를 2000년대 중후반부터 좀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시점이고 네. 또 일본에서는 오모테나시라고 이제 일본 적객 문화를 그렇게 부르던데 온 정성을 다해 손님을 대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좀 과하게 친절을 베푸는 그런 서비스 문화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더 이가한테 뭐라고 한 게 아닐까 싶긴 하고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도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카페 같은 데 가면 그런 안내문 붙어 있는 경우도 있죠. 좀 그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칸은 자기는 이제 3년 동안 이제 일을 배우고 기술적인 면들은 계속 칭찬을 받고 있는데 네. 웃음조차 띄지 못하는 건 나는 조금 여기에 적성이 맞지 않나? 이렇게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고 있으면서 네.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뒷문에서 갑자기 아까 그 되게 괴롭게 음식을 먹던 그 사람이 딱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다 봤다고. 아 당신 정말 훌륭하다. 조폭과 그렇게 의연하게 대처하다니. 이러면서 칭찬을 막 퍼부으면서 서비스직도 웃고 싶지 않으면 얼마든지 웃지 않을 수 있다. 그럴 권리가 있다. 나랑 같이 일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영업 제의를 해요. 네. 그래서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이제 프렌치 레스토랑을 차리려고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간판 깨기처럼 이제 모든 음식들을 먹어보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정말 이상적인 프렌치 레스토랑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고, 이 가구는 레스토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라고 이렇게 물어요. 네. 그리고 이가가 이제 머뭇머뭇거리니까 그건 바로 거리감이다 라고 말을 해줘요. 네. 그래서 손님과 종업원 사이에는 적당한 긴장감과 친근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당신은 훌륭한 서비스맨이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가로서는 되게 적성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위로가 되는 말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내일 밤 12시에 미팅이 있을 거니까 그 전에 연락을 달라 하고 자기 말만 하고 이렇게 황급히 떠납니다. 밤 12시 미팅? 뭐 이렇게 수상할 수가. 근데 그 말 되게 혹하지 않아요? 적당한 거리감이라는 네. 그거는 정말 좋은 말이기도 하고. 위로가 되는 말이겠죠. 네. 당연히 혹한 이가는 그 길로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레스토랑을 그만두고 네. 12시 미팅을 위해서 사장이 준 약도를 보고 이제 그 곳을 찾아가는데 네. 그 찾아가 봤더니 거기가 공동묘지인 거예요. 네. 사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공동묘지가 뭐 저희처럼 시 외곽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좀 주택가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거는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죽음하고 삶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일상으로 받아들인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네. 저희는 좀 풍수지리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장례식장이나 납골당 같은 게 님비 시설로 인식이 되면서 묘자리라는 게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는 구조여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주택가에 있는 공동묘지여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을씨년스러움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밤 12시잖아요. 네. 네, 좀 그때는 아무래도 좀 으스스한 분위기가 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아무것도 없고 횡하고 길을 잃었나? 내가 뭔가 잘못 왔나? 아까 말했던 그 사장은 내가 본 환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와중에 개구리 한 마리가 나타나서 자기를 따라오라는 듯이 이렇게 막 걷는 거예요. 개구리 왕자야? 그래서 홀린 듯이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모란꽃이 확 펼쳐진 꽃밭이 있고 집이 한 채가 멀리서 보입니다. 그곳으로 갔더니 한 노신사분이 등불을 들고 어서 오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지금 요리 주제 맞죠? 그 뒤로는 약간 셰프인 것 같기도 하고 서버들인 것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뭔가 야릇한 미소, 보살 같은 미소를 이렇게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도 절로 가면 죽겠구나 라는 생각에 이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여기 저승 아니다, 임상체험 아니고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붙잡았어요. 그래서 네. 다른 건 둘째치고 그 묘한 미소는 뭐냐라고 하니까 체념의 미소라고 뭔가 느낌이 쎄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만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체념. 이제 사장하고 만나게 되는데요. 네. 사장님이 어서 와요 이렇게 반가이 맞이해 주다가 근데 표정이 별로 없으시네? 라고 하면서 좀 웃어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웃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왔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꼭 웃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꼭 웃을 필요는 없지만 서비스맨이니까 웃을 순 있죠? 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이가가 이제 억지로 웃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도 표정이 잘 안 나오는 네. 거예요. 그런 거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걸 한참 보더니 사장이 혹시 어제 조폭이랑 싸워서 웃지 않았던 사람? 이러면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20명 가까이 이제 명함을 주다 보니까 잊고 있었다라고. 아무한테나 그냥 주는 그런 거였나? 거죠. 그러니까 20명한테 명함을 뿌렸는데 전화 준 사람이 이가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는 낚였어. 네. 원오브댐이었을 뿐이야. 정말 그 한 줄기 빛이라 생각하고 그 말에 네. 위안을 얻고 찾아왔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이가가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아까 그 사람들과 같은 미소, 체념의 미소로 아주 자연스럽게 미소를 띠게 됩니다. 그렇게 1화가 끝나요. 이거 제가 생각했던 예상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데요? 네. 재밌을 것 같죠? 네. 작가 소개를 먼저 좀 드릴게요. 작가는 이제 사사키 노리코로 1957년생이십니다. 네, 나이가 꽤 좀 있으세요. 있으시네요. 네. 홋카이도 출신으로 현재도 삿포로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네.
홋카이도 출신의 유명 만화가로도 그 강철의 연금술사의 아라카와 히로무라는 작가가 있죠. 둘 다 굉장히 삿포로 지역에 애정을 갖고 있고 그 지역 특색이 나는 만화를 좀 많이 그린 것 같아요. 네. 아라카와 히로무의 작품 중에 강철의 연금술사 말고 그 삿포로의 농업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한 은수저라는 만화도 있고요. 네. 실제로 이 작가가 농가 출신이어가지고 네. 그런 경험담을 그린 백성귀족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 보는 것도 저희가 사실 농업 쪽을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좀 새로운 사실들을 아는 것도 많았었어요. 잠깐 딴 길로 샜는데 네. 어쨌든 사사키 노리코 작가도 삿포로 출신의 작가고요. 네. 홋카이도 교육대학을 졸업하여 수학교사로 일하다가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데뷔 연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1980년에 네, 앞치마 콤플렉스라는 단편으로 데뷔를 하셨고요. 네. 본격적으로 인기를 얻게 된 거는 동물의사 닥터 스쿠르라고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제목의 만화가 굉장히 히트 쳤죠. 저 엄청 유명한 작품이죠. 네. 이것 때문에 그때 한때는 홋카이도 쪽 대학에 입시 컷이 올라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네,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작품이고 네.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은 닥터 스쿠르의 원제가 동물의사 선생님이래요. 닥터 스쿠르라는 이름 자체를 우리나라에서 지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너무 독특하게 이렇게 짓지 않나요? 잘 지은 것 같은데요. 아니 동물의사 선생님. 약간 동화책 느낌. 이상한데. 그래서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연재를 했었고요. 이거는 홋카이도 지방의 대학의 한 수의학과를 배경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과 교수들과 조교들이 이제 벌이는 상황극을 그리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못 말리는 간호사를 작품 활동을 했고 네. 제가 소개할 해분이 이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연재가 되었습니다. 은근 전문직 시리즈. 네, 계속 전문직 쪽 이야기만 네, 계속하는 그러네요. 작가예요. 그리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월관의 살인이라는 작품을 냈고요. 이건 좀 특이하게 이분은 계속 전문직 시리즈로 가시던 분이었는데 십각관의 살인과 시계관의 살인 등의 이제 관 시리즈로 유명한 아야츠지 유키토와 합작을 해서요. 네. 추리 만화를 상하 2권으로 냈어요. 후. 네, 이 작품은 상당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재밌어요. 네, 예, 이거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18세 소라미는 이제 오키나와에 살고 있는데 네. 갑자기 이제 홋카이도에 계신다는 외할아버지 변호사가 찾아와요. 그래서 외할아버지께서 좀 소라미 양을 만나보고 싶어 한다. 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데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셨으니까 한번 방문을 하기로 하죠. 오키나와에서 홋카이도로 비행기로 이동한 후에 네. 홋카이도도 굉장히 땅이 넓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외할아버지 때까지는 기차를 타고 방문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네. 근데 소라미는 이제까지 태어나서 기차를 한 번도 안 타봤거든요. 뭔가 기차를 탈 만한 상황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수학여행이나 이럴 때 기차를 탈 법도 한데 기차를 타는 코스가 있다 그러면 엄마가 갑자기 배가 아파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회방을 놓는 거예요. 기차를 못 타게 하는 네, 거예요? 기차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어머니께서.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겐야라는 야간 열차를 타게 되는데 그 게냐라는 야간 열차를 탔더니 어머니께서 굉장히 싫어했던 그 기차를 너무나 사랑하는 기차 덕후들이 타 있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 외할아버지는 정말 철덕 중에 철덕. 아주 유명한 철광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오타쿠였고 거기에 탑승한 오타쿠들이 네. 모두들 선망하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기차 덕후도 되게 다양한 덕후들이 있어서 네. 시간표 덕후, 기차에 관련된 뭔가 소품, 표나 아니면 기차역에 붙어있는 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모으는 그런 덕후가 있고 네. 기차 모형을 똑같이 만드는 덕후들이 있고 이런 네. 다양한 장르의 덕후들이 있는데 그 자신의 분야에서 정말 덕후들이 인정할 법한 그런 일들을 해낸 애들만 골라가지고 네. 할아버님께서 이제
초대권을 보낸 거죠. 아. 그러면서 걔네들과 이제 소라미가 같이 야간 열차를 타고 할아버지 댁으로 가게 되는데 네. 이제 소라미는 왜 나를 저 남자들하고 같이 태웠을까? 혹시 이것은 자신을 상속녀로 만들고 저 남자들과 결혼시키려는 게 아닐까 하면서 이런 착각을 하면서 근데 저런 오타쿠들은 싫은데 막 이런 고민을 하는 와중에 네. 추리소설이라고 하였죠. 살인사건이 그렇습니다. 발생합니까? 네. 걔중 가장 멀쩡해 보이는 소라미가 한다면 이분가? 라고 생각했던 네. 그분이 이제 시체로 발견. 자신의 객실에서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잘생긴 남자 죽이는 거 난 정말 싫어요. 아니, 줄거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혹시 거기서 살인사건의 범인을 찾나요? 기차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그럴까요? 이것도 봐야 되는 네. 거구나. 상권 마지막 부분에 굉장한 반전이 숨겨져 있거든요. 오, 그래서 네. 그 마지막 장을 보면서 헐 대박 막 이러면서 왜 학원이 아직 안 나왔지? 막 이러면서 봤어요. 그래서 네. 상하가 지금은 다 나와 있으니까 네. 한번 봐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수작이에요. 네.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최근 작은 채널 고정이라는 작품이고요. 네. 전문직 주력 작가답게 네. 이것도 이제 채널 고정이니까 어디가 배경일까요? 방송국. 그렇죠. 네, 방송국에 입사한 보도부 기자들과 아나운서들을 배경으로 그런 기사를 만들어내는 거, 취재하는 거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무래도 전문직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런 만화를 그리려면 배경조사 같은 거 진짜 빡세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분도 장난 아니시네요. 네. 왠지 초반에 그 레스토랑별로 돌아다니면서 도장 깨기 했댔잖아요. 본인의 이야기. 본인일 것 같아. 그러네. 네, 그리고 일본은 또 그런 자료 조사할 때 출판사가 굉장히 협력을 잘해준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연결도 많이 시켜주고 네. 자료도 많이 보내줘서 우리나라에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조금 수월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제 본인이 그 양들을 다 소화해내야지 이제 작품에 녹여낼 수 녹여내니까.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해낸 작가죠. 네. 이 전문직 작가라고 해서 뭔가 전문 직업군들의 일과 사랑 뭐 이런 분위기일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그 전문직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가운데 언제나 인간들은 사고를 치고 그 사고를 수습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상한 정말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지는 약간 딱 시트콤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인공 소개를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인공의 이름은 이가 칸이고요. 사실 주인공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 게 이 작가는 언제나 그런 소동극을 그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꼭 이가의 시점을 따라간다기보다는 그냥 그 주변인들이 계속 상황에 휘말리고 그나마 이가가 그런 상황들을 수습하는 그런 역할이기는 한데 네. 이제 주도적으로 뭔가를 이끌어가는 그런 이야기는 아닐 거고 네. 오히려 주도적인 거는 사장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의 본명 쿠로스 카나코고요. 이제 사장님은 여성분? 네, 여성분입니다. 말씀을 안 드렸구나. 그리고 이가는 남자인데 네네. 나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20대 중반 정도. 그럼 사장님은? 사장님은 30대 정도? 네. 네. 사장님은 이 레스토랑의 오너로 네. 본업은 따로 있어요. 아하. 그리고 그 본업에 대한 에피소드도 중반 정도에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그 에피소드도 상당히 재밌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거고 근데 그렇게 일에 매진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냥 네. 적당히 돈 있는 백수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러니까 그 정도 하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따로 레스토랑까지 있으니까 굉장한 어떻게 보면 갑부 아니에요? 그죠? 우리 집 한 채 구하기 힘든데 부럽네요. 네. 그래서 온갖 소동의 중심에 있고요.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면서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무책임하게 보이던데. 네, 자유분방하고요. 그래서 정말 요새 이 상황 같은 것들이 인터넷으로 올라오면 정말 온갖 네티즌들이 달려들어서 이제 네. 다 악플을 달 것 같은 그런 인물인데 이제 작품 내의 인물이어서 그렇게까지 밉게 그려지지는 않고 보다 보면 정도 들어요. 호감형은 또 아닌가 보네요. 네. 저런. 초반에는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저런. 밉상인데 미온정이 드는 캐릭터. 그렇다면 사장이 계속 곤란한 상황을 만들고 이가는 계속 수습하고
그 와중에 이제 다른 직원들도 뭐 은행을 정년 퇴임하고 소믈리에가 되기 위해서 레스토랑 소믈리에로 취직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믈리에 자격증을 하려면 실무 경력이 필요해가지고 네. 여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뭐 사실은 자격증 덕후인 거예요. 그래서 도장 깨기 하듯이 자기 삶이나 뭐 직업이나 이런 거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온갖 종류의 자격증을 따면서 이제 보람을 느끼시는 거고, 소믈리에는 실무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5년을 버티기 위해서 이 레스토랑으로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이 오면 아 노인네는 눈이 침침해서 말이지 하면서 이렇게 슬쩍 빠져나가시는 그런 할아버지도 계시고, 네. 프렌치 레스토랑 일도 그렇고 레스토랑 일도 그렇고 한 번도 서버를 해보지 않은 이제 직원이 한 명 오는데 정말 약간 리틀 사장님? 저런 사장님 네. 하나만 있어도 힘든데. 네네. 이 친구도 꽤나 사고를 치고 네. 이 친구에 관련된 에피소드로는 전화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오래된 작품이다 보니까 이제 전화번호가 뜨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이 있었던 시절도 아니고 그래서 전화로 예약 업무들을 능수능란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덤벙덤벙대서 물어볼 것도 안 물어보고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아서 뭔가 같은 이름의 손님들이 더블 부킹이 되고 그 와중에 뭔가 물건이 분실되고 아이고. 막 이러면서 분실된 물건이 근데 하필 그 손님들의 아들의 유품이고 엄청난 무게가 다가오죠. 네. 그래서 그걸 찾아주기 위해서 온 직원들이 강령회를 한답시고 이렇게 손을 잡고 하다가 아, 사장님 근데 진짜 강령회 할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야 아들이 우산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냐라고 하면서 우리 모두 손을 부여잡고 그때 상황을 추측해보자 하면서 추리만화처럼 다 그 손님 근처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추론해가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이에요. 네. 소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네. 그 소동을 처리하고 그런 캐릭터들이 나오고, 아까 1화가 그렇게 마무리되고 2화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2화에서는 이가처럼 낚인 사람들이 이제 레스토랑을 오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네. 엉망진창이고 사장은 제멋대로고 어떠한 비전도 없고 막 이런 가운데 묘지 한가운데 있는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이제 영업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발 보증금 차라리 포기하고 그냥 딴 데 가자라고 했는데 사장이 안 됐는데 사흘 후에 오픈인데 나 이미 초대장 다 보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단체로 멘붕돼서 어떡하지 하는 가운데 이제 이가가 초대되는 분들은 다 사장님 지인이시냐고 라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사장님 지인이면 사장님 성격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좀 네가 부실해도 이해해 주실 거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겨우 멘탈을 수습을 하고 오픈 준비를 하죠. 근데 그 오픈 준비를 하는 과정도 정말 온갖 것들이 뭐가 부족하고 안 돼 있고 하면서 온갖 상황이 벌어지는 가운데 여차저차 준비를 해요. 4월인데도 그날은 마침 굉장히 더웠거든요. 네. 생각해보니 1999년에 4월에 호카이도가 그렇게 더웠으면 저는 작년에 호카이도 7월에 여행을 가지 말았었어야 했는데 그렇죠. 왜 여행을 갔었을까요? 아니 제가? 해븐에 봤었으면 그러니까 좀 어리석은 몰랐어. 그랬어. 호카이도도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절대 시원하지 않습니다. 더운 봄날 오픈을 했는데 손님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은 사장님 인성 때문이 아닐까요? 수근수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좀 이상한 거죠. 네. 오픈날이면 그래도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끼리 좀 음식을 먹으면서 더위를 식히고 있는데 사장님이 4월은 며칠까지 있지?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초대장 날짜를 보니까 4월 31일이라고 써져 있어서 그제서야 부랴부랴 이렇게 전화를 돌렸더니 네가 장난치는 줄 알았지 라면서 사람들이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픈을 하게 되는 게 이제 2, 3화 내용이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계속 뭔가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는군요. 네, 전체적으로 굉장히 코믹한 분위기고요. 네.
이 작가의 작품들이 대체적으로 사고 치는 캐릭터, 그걸 수습하는 캐릭터 이렇게 나눠져서 네. 그런 소동극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네. 초반에는 굉장히 재밌다가 후반부에 조금 이야기 힘을 잃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최근장인 채널 고정이 카카오 페이지에서 그때 앞부분을 무료로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무료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거 달려야 되겠다 싶어서 1권부터 6권까지 다 질렀는데 진짜 낚였구나. 저는 3권 초반까지만 재밌고 네. 그 뒤에는 조금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화도 마찬가지로 후반부에 가면은 초반부만큼 그렇게 막 재밌지는 않는데 엔딩이 조금 가장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던 그 부분하고 연결이 되면서 좀 여운이 남았던 엔딩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작품들 닥터스크루에서도 뭔가 좀 급작스럽게 끝난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네. 채널 고정도 좀 이건 억지스러운 감동이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만한 좀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잘 지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결까지 한번 같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총 몇 권이라고 하셨죠? 총 6권이에요. 총 6권이면은 분량도 딱 적당한 느낌이네요. 길지 않고, 그쵸. 네. 요새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방영했던 시트콤들이 유튜브로 올라오면서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초등학생들이 이제 엄마 빵꾸 똥꾸 웃겨라고 하면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너 그거 어디서 그 단어를 어디서 배웠어? 막 이렇게 하고 오히려 젊은 초등학교 선생님은 그 단어가 뭐야? 싶고 애매하게 낀 세대니까. 네네. 그러네. 그래서 한 화당 이야기 줄기를 보통 2갈래로 잡잖아요. 네. 시트콤이. 왜냐면 등장인물들이 많으니까 그 이야기를 좀 가지를 쳐야지 모든 인물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야기를 그 한 이야기에 집중을 시켜가지고 네. 이렇게 나누면 굉장히 짧은 분량이 되고 거기에서 또 자막도 입히고 이러면서 요새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 10분, 15분 분량이 짧게 즐길 수 있는 영상이 되는 거죠. 네. 네, 약간 그런 시트콤 감성하고 이 사사키 노리코 작가의 감성이 좀 많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옛날 시트콤을 본다라는 기분으로 좀 작품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상적인 에피소드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리면 네. 이제 점장님의 홀 전체 매니저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눈을 뜨니 소고기 덮밥이 먹고 싶어졌다 라면서 이제 점장이 일어나요. 네. 이제 점장은 유명 덮밥 체인점의 매니저로 경영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네. 영업 전략도 잘 세우고 효율적인 경영도 하던 이제 촉망받던 인재였는데 어쩌다 이런 이상한 레스토랑에 오게 된 거죠. 사람들이 어쩌다 이런 데로 오시게 됐어요 라고 했더니 평생 먹을 소고기 덮밥을 다 먹어버렸어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점심을 계속 소고기 덮밥으로 줬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 먹다 보니까 당연히 질리겠죠. 네. 그래서 그게 질려서 일로 왔다라고 말을 하니까 소믈리에가 야 인생에 정량이라는 게 어딨어. 저 사장을 봐. 라고 마시고 또 마시잖아. 죽을 때까지 마실 거야. 어쩌면 죽지 않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래서 자신은 인생에 정량이 있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사장을 보니까 아닌 거더라고. 그리고 또 그날 이제 눈을 뜨자마자 소고기 덮밥이 먹고 싶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 일했던 직장을 가봤더니 네. 후배가 너무나 일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가 가르쳤던 후배가.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동선하에 뭐 깨끗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마침 바빠서 덮밥은 못 먹고 자기 직장으로 돌아오거든요. 네. 네, 루인디시에 와봤더니 사장은 정말 마음대로 하고 있고 직원들은 좀 느슨하게 자기 마음에 드는 재료 막 비싼 거 사서 막 이렇게 네. 운영하고 있고 막 그래서 안 되겠다 오늘부터는 좀 쪼아야 되겠다 싶어서 좀 타이트하게 경영을 해보려고 했더니 네. 가장 큰 난관이 이제 사장님이신 거죠. 사장님은 그냥 자기가 먹고 싶으면 게요리 만들어야 되고 먹고 싶으면 비싼 와인 먹어야 되고 막 네. 이러는데 그래서 그런 사장님과의 마찰도 있었는데 마침 또 전 직장에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예전 직장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사표를 썼는데 사장님이 그래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네요 하고 봤는데 그날따라 너무
멀쩡한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술 안 드셨어요? 그러니까 나 어제부터 술 끊었어 라고 하면서 술을 마셔도 이제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네. 인생에 그래서 정량이 있었어. 있네. 있는 건가 보다 하면서 큰 충격을 받던 이 점장은 고민을 하다가 소고기 덮밥을 먹고 오겠습니다 하고 뛰쳐나가요. 그리고 먹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맛있는 덮밥을 먹었는데 이제 너무 맛있어서 한동안 더 이상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이제 맛있었던 거죠. 그래서 역시 인생의 정량은 좀 있나 보다 하고 돌아서서 사장에게 이제 사표를 돌려봤는데 네. 사장이 그제서야 나 사실 어제 열이 좀 있었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39도까지 올랐었는데 39도? 오늘 보니까 37도야 이젠 술 마실 수 있어 하면서 네. 다시 술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정량이 없는 사람이었어. 그래도 사장님한테는 정량이 없을 수도 있지만 나는 정량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정량이 찰 때까지 일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 함정이 뭘까요? 프렌치 레스토랑이라고 점심에 프렌치 음식이 나오지는 않죠. 그래서 프렌치 음식이 정량까지 찰 일이 절대 없는 거예요. 은퇴할 때까지 계속 일해야 됩니다. 정량이 절대 차지 않으므로. 그런 함정에 낚이고만 그 에피소드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 네. 에피소드의 유쾌함과 별개로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인생에 정량이라는 게 있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좋아하는 음악을 좀 아껴 듣는 편인데 계속 많이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얘가 너무 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실제로 결국 질리죠. 그쵸. 네. 그렇게 좋아했던 게 질린 후에 나중에 한 몇 년 지난 후에 들으면 그 순간은 되게 좋은데요. 그걸 또 한 2번 더 들으면 또 질려요. 그래서 인생의 정량이 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내가 좋아했던 그 일본 출판 만화에 대한 정량이 난 이제 좀 찬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출판 만화 시장이 예전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확실히 망했고 일본은 아직은 출판 만화 시장이 건재하긴 하지만 예전만큼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메이저한 작품은 나오지 않는 네. 것 같고 웹툰으로 넘어가는 추세잖아요. 근데 웹툰도 좋아하기는 한데 웹툰 감성하고 출판 만화 감성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시장이 죽었다는 것과는 별개로 저 자체적으로도 좀 이런 장르에 대한 애정이 예전만큼은 못하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정량이 찼나라는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다 씁쓸하네요. 그런데 하나 좀 아쉬운 거는 이 작가의 작품들이 현재는 다 절판이 됐고요. 그래도 만화는 요새 이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채널 고정이나 동물의사 닥터스크루 그리고 못 말리는 간호사 시리즈는 네. 이북이 있어요. 근데 헤븐은 이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왜죠? 그게 이제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헤븐을 출간했던 만화사가 삼양문화사로 현재 이제 도산한 판권이 문제가 그래서 되는군요. 판권의 문제로 안 나오나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보나요? 네,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추리물도 같이? 네. 네. 저희가 오늘 요리를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또 가져온 작품들이 각각 주제나 그런 게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요리를 주제로 하긴 했지만 저희가 요리를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좀 깊게 들어가기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가 좋아하는 음식들이나 그런 걸 주제로 한 번 더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또 다음 16화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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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